6.3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오늘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13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거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부장원 기자.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마지막 일정 어디로 갑니까? 네, 여야 마지막 막판 지지층 투표율이 격전지 승부를 가른다고 보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 정선 아리랑시장과 영월 일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를 찾아서 본 투표 전날 마지막으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후 8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민심의 축소판으로 평가받는 서울, 여야 서울시 막판까지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종일 전북에 머물면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유세 지원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의 당심을 이탈을 막는다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투표 동료를 위해 중원인 충청으로 향하지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충청과 경기권 유세를 집중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스윙부터 충청을 다시 찾았는데요.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차례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의 가늠자,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건데 최근 당내에서는 충청권에서 최근 보수 결집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 유턴했다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오후 8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에서 투표 막바지 파이널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도보로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 등을 청년 선대위와 함께 도보로 돌면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른바 반딧불 유세로 오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부산과 경남을 돌면서 지지층 결집하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메시지에 집중했습니까?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기초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4년 전 윤석열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 무책임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끝까지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용기 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국 민생 현장을 누벼야 할 시간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골방에 갇혀서 키보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마무리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주로 정부 여당 심판론을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충남 일정에 나서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나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재판 취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틀어막고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며 국민의힘으로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 파괴 폭주, 민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압승이 전망됐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곳 가까이를 쓸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9곳 이상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전북, 대구 등 6곳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위험 지역은 경북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2곳, 접전 지역을 8곳, 열세 지역을 6곳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국 최대 유권자 집단이 밀집한 지역이죠. 중도층 비율도 높아서 선거의 상징성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서울시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 진영이 줄곧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보궐선거 계기로 민주당이 우위를 가져왔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보수 진영이 서울시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서울시장 탈환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기반을 재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을 통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하고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제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서울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 일정과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시정을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끝까지를 기치로 서울 서부와 중부 권역을 훑은 뒤에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합니다. 저녁부터는 강남과 강동구를 집중 순회한 뒤에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가 가능하다. 서울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를 향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제 2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겨냥했는데요. 무사 안일 10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박빙이겠지만 내가 꼭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여의도를 시작해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예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용산과 마포를 그리고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을 예정입니다. 저녁 8시에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에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 후보 오늘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서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부족했고 더 크게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광에 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정원호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인 충남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충청을 접전지, 격전지로 분류할지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간지대로 역대 선거에서 평가돼 왔는데요.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충청을 접전지로 분류하지 않고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공을 들이면서 격전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내놨고요. 실제 양당 대표의 발걸음도 충청으로 가장 많이 향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정청래 대표는 공식 일정 11일 가운데 7일을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4일 동안 충청권을 방문했고 여야 모두 충청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 승리를 기대했던 지역인데 예상 밖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북과 대구, 예상 밖
초접전 상황입니다.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출마 김관영 후보가 5차 범위내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반정청래, 반청 구도를 들고 나오면서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졌죠. 또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을 수습한 뒤에 추경호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대표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1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남은 시간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